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아래 내용 설명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카페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학습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과 관련된 자료도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 전에 먼저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꾸준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통합사회 부분에 나와 있는 무역의 확대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우위하고 절대우위 설명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 모든 나라가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무역을 하면 이익이 많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 무역의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이것이 꼭 긍정적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역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뭐 당연하죠. 무역을 하는 이유는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죠. 제주도에서. 근데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게 싸게 생산이 될까요? 아니면은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게 싸게 생산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게 더 싸고 더 맛도 좋겠죠. 기후가 더 바나나에 바나나 생산에 적합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드는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면 더 질 좋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러한 다양한 물건들, 그런 것들도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더 낫고 질 좋은 그런 질 좋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증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비교우위, 절대우위를 할 때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활동에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뭐 고정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고정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물건을 한 개 생산할 때, 물건을 뭐 한 개만 생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건 값은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그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한 개당 들어가는 생산비가 점점 다운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면 그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그 값싼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할수록 생산비가 떨어져서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 무역을 통한 특화는 그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물건을 더 줄여서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많이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 알아두세요. 규모의 경제, 무역은 특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 그리고 물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또 무역을 통하면 다른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그런 기업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전파가 되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교류가 되기도 하고, 그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친근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역 확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우위,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반도체 생산,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좋겠죠, 훨씬.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FTA를 뭐 하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좋지 못한 그런 산업들은 특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특히 뭐 칠레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포도 농가들이 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랑 우리나라하고 이제 소고기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한우 농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나라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파급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경제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무역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이제 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걸 하게 됐을 때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무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무역을 하기 싫겠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적자를 계속 보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건 자국의 유치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원할 때 유치야. 그래서 지금은 어린 산업인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산업인데, 이것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나중에는 이 산업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주축 사업이 되고 그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다른 나라하고 경쟁했을 때 뭐 뒤처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발전을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국의 유치산업, 그쵸?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수입을 금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나라와의 그런 무역 마찰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1995년에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무역기구는 국제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무역의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을 이제 막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WTO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FTA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은 이거야. 한 국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부산하고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죠. 세금이 없으니까 사고 팔 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뭐 외국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한다고 치면, FTA가 되지 않은 나라하고 무역을 한다고 치면 그 나라하고는 그 나라의 물건이 들어왔을 때 세금이 높게 매겨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가 힘든데, FTA를 맺고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마치 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두 국가에서 허락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것이 좀 FTA가 확대된 그런 형태가 EU라고 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럽연합은 FTA는 상품 거래로만 국한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상품 거래가 자유롭단 말이야. FTA가 체결돼서. 그렇지만 노동이나 그 다음에 화폐까지 자유로운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비자를 받으려면. 그리고 화폐도 틀리죠. 그런데 이 유럽연합은 그 유럽 내에 국가들끼리는 자유롭게 비자 필요 없이 노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화폐도 통일했죠. 유로로. 그래서 이런 뭐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마치 한 나라처럼 모든 재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EU입니다. 유럽연합.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했을 때 모든 나라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제 해서 뭐 가입을 했겠죠. 그런데 자꾸 뭐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뭐 그리스나 그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가 자꾸 무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뭐 영국 같은 나라는 탈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무역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누르시고 꾸준히 저와 만나서 시험 잘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학습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또 댓글로 달기 좀 그렇다 하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뭐 상담 또는 뭐 여러분들 요청하는 영상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뭐 메일이나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주고 뭐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